네, 안녕하세요. 현재 대치에서 과학 수업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여러분들랑 같이 미래에서 과학을 열심히 만들어 나갈 과학 강사 서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제가 말씀드릴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미래에서 과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왜 과학이 중요한지를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에서 앞으로 닥칠 과학이 어떤 거고 중등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에게 좋은 자세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지금 단어가 보이시죠? 우리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 과학 키워드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미래를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중심도 과학이고 우리가 이제 현재 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중심에 과학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학을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과학은 어느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로드맵이 짜여 있는지 한번 1번 선택부터 그리고 진로 선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과학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4과목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기 물리화학, 물화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 과목이고요. 생지는 응용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화를 기본으로 생지를 점점 더 완성해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등과학부터 중등과학, 통합과학 실험부터 그리고 대학 진학까지 과학은 조금씩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학 로드맵을 어떻게 짜는 게 중요할지 로드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은 이렇게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전문 교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많이 들으신 건 일반 선택에서 원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를 통해서 과학을 계속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과 중등을 거쳐 우리가 고등돼서 과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게 과학을 선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 로드맵은 중등부터 중등 심화 원과목 통합과학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죠. 일단 제가 초등과학을 이렇게 중요 박스를 하지 않은 건 초등과학은 좀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초등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중등과학을 위해서 필수로 선택할 과목은 아니고 일종의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중등과학에서 커버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과학은 이렇게 중요 표시는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중요하게 볼 건 무엇이냐? 바로 중등과학입니다. 중등과학은 통합과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통합과학 있죠. 통합과학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비 초육부터 예비 중1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과정 소요기간, 전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화생지가 되겠죠.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특목고 유학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중등과학을 1년 동안 탄탄하게 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닥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중등심화 원과목 통합과학이 있습니다. 중등심화는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에서 있는 과목은 아니죠. 그러면 중등심화가 왜 있냐면 중등과학에서 내가 1년 동안 너무 빠르게 했다. 중등심화에 좀 더 탄탄하게 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선택 과목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보통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브릿지라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중등심화와 고등기본을 좀 연결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일반 서울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점점 경기도권에서도 이제 퍼지게 되겠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등 심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원과목인데요. 알고 계시는 화원, 물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연계 그리고 인문계에서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통합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중등과학부터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등과학은 통합과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중등과학은 원과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등과학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로드맵을 살펴보도록 하죠. 중등과학은 아까 말씀드렸죠.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중등과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등 물화를 하는 경우도 있죠. 요거는 소요 기간이 6개월이고요. 요거는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화생지를 하게 되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브릿지라고 하는 물화심화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보통 화원이나 물원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화원하고 물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원을 먼저 드렸던 이유는 아이들이 좀 다가가기 좀 쉬운데 쉽다고 해서 화원 과목이 절대 쉬운 건 아니고요. 보통 화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로드맵을 짜봤습니다. 화원을 끝나시게 되면 물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물원하고 통합과학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원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1 때 되시면 생원이나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생원하고 지원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편제된 이유는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원과목 선택에서 생원과 지원의 비중이 30%가 넘고 있죠. 그만큼 좀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번 수능에서도 지하 커트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원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을 준비해 봤는데 특히 문과 상위권 친구들은 중등과학을 탄탄하게 하고 화원을 한 과목을 하게 되죠. 문과 친구들도 화원을 고등에 선택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화원을 하고 그리고 중3 때 물화생지가 다 채워진 상태에서 통합과학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등과학이 탄탄하게 로드맵에 짜여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에서 있어서 중등과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등과학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본격적으로 한번 중등과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중1, 중2, 중3의 전체 과학 커리큘럼입니다. 중등과학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를 하고 화학을 하고 선택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앞 내용을 모른다고 뒷 내용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1학년 과정이 뭐 중2 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해도 이 단어를 문제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먼저 그러면 중1, 중2, 중3 과정에서 물화생지를 한번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는 중1의 2과목, 그리고 중2의 2과목, 중3의 2과목이 있죠. 곳곳에 들어있고요. 화학도 이렇게 2과목씩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3에서 화학이 한 과목으로 빠졌죠. 중3 화학이 통합과학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생명과학이고 그 다음으로는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과학은 물화생지가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공통교과라고 합니다. 미래사회에 앞서서 뭐 재해도 있고 내 미래가 어떤지 이런 것도 짜임새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물화생지와 공통과목으로 짜여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화생지가 짜여 있는 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포인트 3개를 잡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고 계시죠?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없죠. 너무 좋죠. 하지만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계속 내신 휴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반을 하고 휴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과학에 있어서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2, 3학년 때 나갈 수 있는 것은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5월과 10월에는 마음이 들뜨죠. 5월에도 빨간 날이 많고 10월에도 빨간 날이 많아서 아무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정규반을 할 때는 그렇게 보통 마음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전 기간은 내신이 없기 때문에 중1 전 기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과학 원과목의 경우에서는 심화과정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일부 과목이 겹쳐지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학원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방학에 개설되는 특강을 듣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기간이 없는 중1 기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과학과 중등과학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초등과학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신나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뭐 사라지는 그림을 알아맞추거나 하지만 중등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소, 원자, 분자가 뭔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초등 때 과학을 잘했다고 해서 중등 때 과학을 잘하지 않거든요. 이 차이를 보고 여러분이 중등과학을 좀 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된 과학 이론 교육이 중등과학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보셨죠. 요것이 이제 서울 소재,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평가 비율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학은 탐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수행평가가 40%나 되고요. 그리고 중간 기말 지피평가가 6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수행평가 준비와 논수령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수행평가는 어떤 항목으로 좀 확인하게 되는지 수행평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좀 길죠. 집중을 해주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체적인 수행평가 얘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아시는 것처럼 2학년 1학기 2단원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학교에서 주는 수행평가 자료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다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래프도 완성해야 되고요. 실험도에서도 채워 넣어야 되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인 설계 방법도 직접 해야 되고요. 탐구를 진행하고 또 결론도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직접 사용해서 서술도 해야 됩니다. 학교 중등과학에서는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행평가 능력에서는 탐구 능력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것은 수행평가를 준비하기에 있어서는 탐구 과정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론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수행평가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원 수령과 선택형 얘기를 하도록 할 건데,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지만 서술형과 선택형에 차지하는 비율도 작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지필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앞서서 제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미래 지역에 있고, 물론 위에 지역은 굉장히 살기가 좋고,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좀 서울과 지필 수준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과학 혼자 하면 되는데 뭐 굳이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같이 경쟁하는 친구들은 나와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잖아요. 중등 때부터 탄탄한 어려운 난이도로 공부를 한 친구들과 고등 때 같이 성적을 다루는 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가 현재 서울에서 치러지고 있는 지필 기출문제를 갖고 와 봤습니다. 어떤 난이도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어렵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죠. 여기 지금 보면 왼쪽은 실제 시험 문제이고요. 지금 물과 얼음의 밀도가 다른 걸 얘기하게 돼요. 물과 얼음 밀도가 다르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기에 아시는 것처럼 물은 표면부터 얼고, 그쵸? 얼음은 물 위에 뜨죠. 그러면 물과 얼음은 같은 물질인데 왜 얼음은 물 위에 뜰까요를 생각해 봐야겠죠. 아시는 것처럼 얼음은 물보다 부피가 크죠. 그래서 밀도가 작게 됩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림의 그래프를 해석해서 다 중에 어떤 형태가 맞는지 서술하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 서술형 문제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최근이죠. 이런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서술형을 생각하려면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미래 지역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 상위권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언젠가 혹은 내년에 닥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깊이 있는 과학을 좀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것도 지금 지필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알고 계신 2학년 1학기 4단원 광합성이라는 단원입니다. 지금 실제로 시험 문제를 제가 재구성해서 갖고 왔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죠. BTB 용액을 불기도 하고, BTB 용액 보니까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물풀을 넣고 조건을 다르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좋은데 문제가 좀 충격적이죠. 옳은 게 몇 가지인지 고르라고 합니다. 옳은 게 몇 가지인지.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엄청 싫어하는데 몇 가지인지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기가 잘 보이실까요?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에서 몇 개가 맞는지 고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논리적인 회로는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사실 먼저 실험을 이렇게 계획할 수 있어야죠. 실험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 실험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러면 이제 OX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중등과학이 좀 채워지면서 통합과학 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등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통합과학을 문제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긴 설명회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핵심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많이 드는 질문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거죠. 고등과학 선행을 꼭 미리 해야 되냐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대치에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위례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겠고 어머님들도 느끼고 계시겠죠. 고등과학 선행을 꼭 미리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과학은 국영수만큼 중요성을 논할 수는 없어요. 국영수가 잘 돼야 과학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결국 상위권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과학 선행을 미리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2 때는 빈틈이 없죠. 고2 때 국영수를 잡고 과학을 같이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연계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고등과학 선행을 중등 때 차곡차곡 쌓아서 선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방학 때마다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을 선행을 방학 때마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죠. 과학은 암기 30과 이해 7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선행을 방학 때마다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방학 때 잊어버릴 수 있어서 과학은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학 때마다 하기보다는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만 오니까요. 조금씩 길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물원 화원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원 화원 중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내가 화학을 좋아했다 라고 하면 화원 선택을 하시고, 수학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물원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자친구들은 물원을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여자친구들은 화원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또 선택한다고 해서 내신 선택과 수능 선택에서 계속 바뀌거든요. 물원 화원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학 진도가 빠르지 않는데 과학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학은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수학이 안 되면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학을 먼저 잡고 과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학에 수학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계산 능력과 그리고 일부 물원 같은 경우 수원수투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과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약간 느린 편인데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어머니들 굉장히 많으세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 좀 믿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는 좀 마음을 주시면 충분히 시간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한 시간이 아이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탄탄한 내용으로 설명을 준비해 봤고요. 그러면 저는 위례 강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